조간 질문 보니까 김대중 박사님. 이낙연 총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하다. 조국 해임에 관해서 이 총리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한 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이낙연은 나오고 싶은데 그렇게 될 경우 또 총리 청문회를 거쳐야 되니까 정부로서는 난감해서 못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낙연 총리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정부질문 봤듯이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애둘러서 정제된 목소리로 비판하는 것들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목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역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지지층에 덫에 갇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해찬 대표가 여기서 뭔가의 문제를 얘기하면 청와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도가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께 건의해서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다고 하니까 문자폭탄이 누구한테 떨어졌다고 합니까? 이해찬 대표에게 문자폭탄이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런 지지층들이 두려워서 사실은 더 강력하고 현실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한 지점들에 대한 중도층의 민심을 다잡게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무총리 청문회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만약 안 되거나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새로운 청문회를 거쳤는데 본회의에서 의결이 안 되면은 이낙연 총리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야당이 쉽게 협조해 줄 수 없는 국면이기도 한 터라 지금 이낙연 총리 그리고 청와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머리가 너무나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조국 사태 책임론에 대해서도 여당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가 하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판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공수처가 핵심 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금태섭 의원이 그런데 당과는 다른 소신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이런 식의 공수처는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금태섭 의원의 소신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수사의 대상으로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지금 정부 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경우가 케이스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한다면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식의 공수처는 제동 걸겠다. 바른미래당과 함께 반대한다. 스크럼 짜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수처란 것이 해외에 어디 있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으면서 그것도 판검사, 어떻게 보면 현재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수사와 조사권까지 있는 기관이 사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여당과 청와대에서 검찰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러면서 이와 같은 공수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할부대로서 오히려 정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더 크다라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다른 야당 같은 경우에도 이 사실 아무 관계 없던 이 준연동 비례대표제와 이것을 연동을 해서 가지고 왔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이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순서 자체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목 하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한번 쉬어서 과연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내용이 과연 검찰개혁에 플러스가 되는 것인지 오히려 개악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그런 절차가 지금으로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필요한 건 이번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놓고 보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이미 이런 거를 스케치하고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한 공수처가 필요한 건지 지금 검찰이 이런 식으로 조국 전 장관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가 과한 거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한 건지 그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공수처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라면 수사를 잘하고 있는 거를 억압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공수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예 민정수석 있을 때부터 이런 거는 스크린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공수처는 후자 쪽일 가능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 몇 시간을 두고 토론을 해야 되고요.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매달 낭비하면서도 활용하고 있지 않는 기관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와대 안에 특별감찰반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헤드인 특별감찰관이 3년째 공석입니다. 예.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대통령과 대통령 일과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위 워치독 역할을 하는 게 이 기능입니다. 만약에 이 기능이 제대로 됐다라면 저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가 법무부 장관 임명되기 전에 이미 민정수석실 있을 때 민정수석 되자마자 사모펀드하고 이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있는 기관도 공석으로 두고 있고 특감반 법에 의하면 공석을 30일 이상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청와대가 법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법도 활용을 못하면서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라고 하니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